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6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G7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워낙 즉흥적이잖아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이번 G7 회의를 9월로 연기하겠다면서 한국이랑 러시아, 호주, 인도를 포함해서 4나라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워낙 갑작스러운 얘기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아직 정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이 정도로 입장을 밝히고 끝냈었고요. 저도 지난 방송에서 미국의 줄 세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때에 맞춰서 윤상현부터 시작해서 조선, 채널A 같은 극우 매체들이 홍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대통령 등을 밀어대고 있는데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째 얘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G7을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G7 회의에 옵저버로 초청만 받은 건 줄 알았는데 G7을 확대해서 그 회원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G7이라니 사실 이게 뭔가 이렇다 할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이름이 주는 아우라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정식 명칭은 그룹 오브 세븐인데 앞글자 G만 떼놨더니 마치 그레이트 세븐처럼 느껴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방 국가들의 동양권 국가로는 일본만 유일하게 쏙 들어가서는 아주 뽐내면서 모일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2018년 기준으로 G7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의 양이 58%예요. 금액으로 치면 317조 달러고요. GDP를 더해보면 46%, 구매력 기준 GDP를 따지면 32%가 이 7개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년 재벌들 몇이 모여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거 얘기하는 모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깨에 힘 딱 주고 말이죠. 트럼프랑 통화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로 코를 외쳤는데요. G11으로 땡기는데 못 먹어도 고 해야죠. 아마 계산서를 다 뽑은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게 일단 G7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영국은 트럼프 따라서 반중 정서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지만 러시아랑은 사이가 안 좋고요. 러시아랑 사이 좋은 유럽 국가는 없겠지만요. 독일은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삥 뜯어갈 궁리만 하니까 아주 대놓고 싫어하죠. 프랑스도 유럽에서 독일을 누르고 정치적인 리더가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계획대로 다 같이 모여서 중국 따시킵시다 라고 하기에는 결속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1대1로 맞서서 줄서기를 강요받는 것보다는 이런 데 들어가서 집단 속에 섞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기존의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G7 회원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상임이사국처럼 전체 회원국이 다 찬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수결로 하는지 말이죠. 6월 2일에 외교부에서는 G7에 추가로 가입하는 절차가 정해졌을 텐데 우리는 회원국이었던 적이 없어서 이 절차를 잘 모르니까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가입이 될지 아닐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가입을 못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런 갈등 국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나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에 끼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완전히 선진국 대열로 합류하는 거죠. 일본이 배가 아파 죽겠는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나섰어요. 유일하게 아시아권 국가 중에 자기네만 참여하고 있었는데 인도도 모자라서 우리나라까지 끼워준다고 하니까 창자가 꼬이는 것 같겠죠. 일본 정부가 말하는 거 보면 원래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반대를 하면서도 딱히 이거다 하고 이유를 들어서 설명은 못하고 말이죠. 이번에도 딱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멤버를 4나라로 늘리는 건 무리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이랑 연락을 해봤냐고 물으니까 외교상 대화라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평소에 긴밀한 대화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합의한 건 발표하기로 한 시간보다 먼저 발표를 하질 않나. 아주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대더니
미국이랑은 외교적 대화라 밝히기가 조심스럽다고 하니까 웃기지도 않네요. 그게 아니라 뭔가 지들 입장에서 불편한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일본 일간지에서 이 문제를 다룬 걸 보면요. 얼마나 심기가 꼬였는지 다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폭주를 막을 목적으로 G7에 한국을 초청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선택을 곤란해하면 대만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대만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난데없는 것 아닌가요? 대만은 GDP 순위가 21위예요. 거기 끼기에는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호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중 정서가 격화돼서 중국과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고 인도도 중국이랑 국경 분쟁을 벌이면서 대립하고 있으니까 선진국 클럽에 들어와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국익에 맞다. 러시아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허락해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될 만한 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도 경제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해 박쥐 외교, 양자 외교를 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베가 시진핑 한번 일본에 오게 하려고 안달복달했던 걸 벌써 까먹었나 봐요. 미국이랑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인가요?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독일도 뭐 별다를 것 있겠어요? 어따 대고 박쥐 외교를 한다는 둥 꼴 같잖아서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랑 골프 치러 가서 뒷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다가 벙커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생쇼를 했으면 정말 그 꼴을 창피해서 어떻게 봅니까? 미국 영부인 데리고 진주가게에 쇼핑을 하러 가질 않나. 제정신이냐고요. 지들이 뭔데 남의 나라 외교를 가지고 박쥐 외교란 말을 해요. 맨날 가난한 나라는 무시하고 부자 나라한테는 머리가 땅에 닿을 듯이 굽신굽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뻘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에 담긴 음식이 정상 만찬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동서양이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해도 신발에 음식 갖다 주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너 한 박 먹어봐라 하면서 갖다 준 거지. 기본적으로 음식에 의미를 두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밥상에 독도새 올렸다고 아베가 생지랄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쨌든 기사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건 유명하다면서 굳이 문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가 미중 어느 진영에 붙을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아직도 이 수준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싫어한대요. 아베를 더 이뻐라 한대요. 이런 거죠? 그러니 아베가 트럼프 애완견이냐 소리나 듣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베나 트럼프한테 이쁨 왕창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한국이 박쥐 외교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3월에 대만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대만 외교 지원법에 서명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국이 G7 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미국 쪽에 확실히 줄서기를 하질 않으면 트럼프가 대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데리고 올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 좋겠다는 바람이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참 길기만 하고 별 영향감 없는 기사네요. 외교라는 게 원래 누구 하나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때그때 가치 판단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거 아주 잘하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지들한테 눈꽃만큼이라도 이득이 되게 움직이려고 지들은 얼마나 노력을 해요. 투자했던 나라가 조금만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민관할 것 없이 자본금 쏙 빼버리곤 네가 누구였더라? 하는 게 일본이잖아요. 국가 간에도 최소한 지켜야 할 신의라는 게 있는 건데 원칙도 없이 돈이랑 힘만 쫓아서 외교하는 것들이 누굴 보고 박지라고 정말 기가 막혀서. 어쨌든 청와대에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서 G7이 G11이나 G12로 확대돼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줄 세우기를 하더라도 혼자 당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에 묻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죠. 중국 외교부도 이 일에 세계 평화 다자주의 수호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에서도 미국이 차라리 반중에 찬성하는 몇몇 나라만 껴안고 가는 것보다는 판을 키워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줄 세우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현명하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